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관세 폭탄을 매겼죠. 이어서 바로 투자 이민에 대한 기준도 대폭 상향하기로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예 못 가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걱정이 큰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무실이 이제 이쪽에 있어가지고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올라왔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나와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야, 더 화사해진 것 같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훨씬 더 화사해진 느낌이네. 어디 어두운 데 있다 오셨나요? 진짜 어두운 데 있다 와서 그런가? 네. 네? 어두운 데 있다 이야, 오셨나요? 너무 화사해졌네. 별 말씀입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문에 기업들이 막 깜짝 놀랐는데 네.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투자이민 기준도 상향시킨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참 트럼프답죠. 네. 느닷없이 아침에 뭐 얘기하는 네.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그거 보고서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원래 투자이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사위 네. 쿠스너 그분도 투자이민을 네. 활용했던 분이십니다.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상향 액수도 500만 달러라고 지금 네. 대폭 올렸잖아요. 원래는 그게 80만, 90만인가요? 80만 불이요. 80만 달러. 80만 달러. 50만 불이었다가 옛날에는 50만 달러였죠. 네, 80만 불로 올라갔죠.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80만 달러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한국 돈 뭐 12억? 12억? 그렇죠. 네. 그 정도 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미국 투자 이민을 간다. 그러면 12억, 뭐 13억. 네. 뭐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하고 비용 같이 개념으로 해서, 생각을 네, 했을 그렇게 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500만 달러라고 그러면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잖아요. 대부분. 정말 이제 슈퍼 리치들만 받겠다라는 얘긴데 뭐 행정명령으로 한 부분은 바로 실행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EB5 자체는 의회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록 이제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다 공화당이 장악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바꾸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2027년도 9월까지는 이 법안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자들은 보호받게 되어 있고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정책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현재 있는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국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으로 없애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만일 그런 시도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적어 보냈어요. 미국 변호사가요? 변호사가 아니라 법학 박사님. 법학 박사님이 네, 네. 법적으로 네. 해석을 했을 네,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RIA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조항에 의하면은 이전의 EB5 법안 혹은 현재의 RIA 하에서의 법안에 의거하여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후에 법이 변경된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접수 당시의 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폐지를 한다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미국 변호사 협회, 그 다음에 개발사들, 그 다음에 어떤 리저널 센터들이 그들을 말하자면은 실직 또는 많은 부분의 비즈니스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추측으로는
트럼프가 EB5 투자 금액을 상향하는데 이러한 안건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형적인 스타일로 네. 먼저 한번 크게 질러놓고 네. 그 다음에 협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네. 지금 현재 한국 기준으로 하면 80만 달러로 네. 돼 있는 거를 네. 뭐 100만, 150만 한 요 정도 올리는 예, 그런 예. 전략으로 이걸 쓰지 예.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관세 폭탄도 일단 던져놓고 협상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를 얻어가는 전략으로 쓰는 거와 네. 같이 예. 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 않을까. 어쨌든 협상의 전략. 네. 그냥 500만 달러 확 정해버리고 나머지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 또 따로 생성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골든 비자라는 것도 있고 바로 시민권으로 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중간이 없이 예, 한 방에 그냥 예, 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EB5는 없애는 거 대신엔 협상을 해서 금액을 좀 더 상향시키지 않을까. 예. 근데 그 트럼프가 2주 후부터 뭐 한다고 하는 건 무슨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이민법 만들려면. 이게 법령 중에 하나고 법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주라는 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법안을 새로 그 상정하는 안을 내놓겠다고 한 거를 2주 정도로 아니죠. 이민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디테일을 만드는데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 안에 완성해서 공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던져놓은 얘기고 이거를 법안으로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2주 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현행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원칙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갈 수 있죠. 폐지를 할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협상을 하자 해서 금액을 중간에 올려버린다든지 뭐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 봐요. 사안은 충분히. 법안 통과 사안이죠? 네. 이거 의회를 거쳐야 돼요. 행정명령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또 국회에서 네.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겠네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과 많이 다르잖아요. 각 당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건지 현실적인 건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공화당에서도 반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성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트럼프가 이제 협상의 전략으로 이거를 던졌다는 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왜 이거를 손대려고 한다고 보세요? 그 앞서서 계속 그 선거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철저하게 저의 생각이에요. 협상하려고 내놓은 것 같아요. 트럼프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돈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단지 80만 불이라는 돈은 아직까지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낮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따지면은 방위비 부담도 있어서 너무 낮게 하니까 높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네. 이게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E5 80만 달러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 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나라, 부분이 작용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또 맞지 그럴 수도 않을까요?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넘쳐나는 이건 이제 사람이- 합법 이민이 네. 되잖아요. 합법 이민이 되는데 합법 이민의 숫자들이나 상황을 과정들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불법 이민은 아닌데 합법 이민으로 80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 시민이 돼? 라고 놀라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트럼프한테 80만 불은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영주권의 가치가 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리고 싶긴 할 거예요. 근데 500만 달러라면 또 슈퍼 리치들이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중국 사람들이 또 유리한 거 아닌가요? 중국 인도 쪽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체크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주의 부분도 강화되게 보고 중국에서 공산당에 들어가신 분들은 확연하게 걸러질 것 같습니다. 공산 당원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걸 잘 안 봤나 보죠. 뭐 트럼프 일기 땐 봤었어요. 그러다가 바이든으로 오면서 조금 퇴색된 것 같았는데 뭐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강화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또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스텝을 받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 필요하신 분은 빨리 서두르시는 게 낫고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투자 이민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서류 해가지고 내면은 일단 80만 달러로 돼 있으니까 뭐 소급 적용해가지고 아니야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 법. 예, 소송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거는 억셉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비용이 올라갈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최악은 없어지는 거고 네. 최악이 아니다 하면은 이제 협의를 해서 비용을 올리는 거고요.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밤인가 기사 보고 좀 놀란 게 뭐냐면 베트남발 기사인데 베트남 유학생들이 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지금 베트남에 왔다가 다시 들어가다가 못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길까봐 비자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까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머문다는 거예요. 과도한 비용을 그냥 저 방학 동안에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잠깐이라도 갔다 오는 것 자체를 안 간다고 그런다고. 한국 유학생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한국 유학생들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지금 트럼프는 정확하게 뭘 얘기했냐면 불법 이민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민 이민 별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하니까 국가적인 비용만 소요되고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허가 없이 미국의 베네핏을 가져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원정 출산이라든지 또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불법 체류 이런 분들,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뭐 정당하게 학생 비자 받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죠. 네. 처음에 딱 그 소식 보셨을 때는 좀 당황하셨겠어요. 아니, 별로 당황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일기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뭔가가 튀어나오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 이민일 쪽일지는 상상은 안 했죠. 너무나 그쪽을 잘 즐기고 있었던 분이시라. 예.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덧붙이거나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설명을 드리기에는 지금은 너무 일러요. 네. 2주에 과연 어떤 게 나오는지를 봐야지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저께 발표됐잖아요. 이미 일부의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는 소송 준비 중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